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 방산과 에너지 섹터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4% 상승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0.17% 하락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정확하게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은 데에는 않았지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원유 시설을 또다시 피습하면서 국제유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0.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테러로 인해서 방산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종목들로는 독일의 항전기업 헨솔트 그리고 프랑스 방위기업 탈레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시장에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도 밝혔는데요. 또 골드만삭스가 경제 성장률 개선과 22의 피벗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 연말 범유럽 스톡스 600 목표치를 기존의 510에서 54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시티은행도 이전의 목표치를 540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단 시장에 이런 뉴스들은 이미 반영된 소식이기 때문에 유럽 주요국 증시 어제장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요. 넘어가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 국제유가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WTI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TI는 현재 8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녁부터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어제 소폭의 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함으로써 로이터가 지난 주말에 사마라시의 쿠이비세프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시설 일부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제 능력 중 최소 10%가 이번 공격으로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모스크바 테러로 러시아의 133명이 숨졌고 러시아는 그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동 쪽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에 채택이 됐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10개국이 제안을 했고요. 미국은 기권했다고 합니다. 또 오펙 플러스 관련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감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 대한 모스크바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의 석유 생산량을 줄이도록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0.16% 하락했습니다. 2173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 잠깐 숨고르면서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이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부터 금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 하락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4%, S&P 500은 0.3, 나스닥은 0.2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부 서버와 컴퓨터에서 인텔과 AMD 칩을 퇴출시킨다는 뉴스가 양사의 주가에 급락을 초래했고 EU가 애플과 알파벳, 메타 등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역시 악재로 반영됐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상승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CFRA 리서치는 S&P 500 지수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 주가 수익률에 비해 33%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등 현재 주식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다면서 지난 FOMC 이후 시장은 지수 하락이나 가격 하락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유틸리티, 방위산업, 기초소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운송, IT, 소비재, 제조, 건설,
소매,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업종 등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53%, 달러 인덱스가 0.25% 하락했던 반면 비트코인은 오늘 11% 이상 폭등해 현재 7만 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과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즉 DM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고 또한 아마존이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이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의 규모는 최대 20%까지 늘 수도 있는데요. DMA는 이들 6개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되는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정의하면서 DMA 시행에 맞춰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 측은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 결제 홍보를 금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애플이 아이폰 iOS에서 디폴트 소프트웨어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라면서 또한 메타 플랫폼스는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유럽에 광고가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지 아니면 사용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동의할지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만 및 당뇨병 치료에서 블록버스터급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덴마크의 제약업체 노보 노르디스크는 심혈관 질환 치료 약물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카디오르 파마스리코를 약 10억 3천만 달러 유로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카디오 파마스리컬은 심장 질환을 예방 치료 그리고 역전시키는 수단으로 RNA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발견해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요 화합물인 CDR-132L은 심장 손상을 막고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 심부전 치료를 위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수가에는 선불금과 특정 신약 개발 및 상업적 성공 정도에 따른 추가 지불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노보 노르디스크는 위고비 및 오젬팩 등 비만 및 당뇨체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치료제는 혈당 조절과 환자의 체중 감량을 비롯해 뇌졸중 위험 감소와 같은 이점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이브 칼훈 CEO가 올 연말까지 사임한다는 뉴스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주가가 오늘 1.36% 상승해 191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딴 사고에 이어 최근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운항 도중 문짝이 뜯기는 사고를 낸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인데요. 그의 사임과 함께 보잉의 이사회의 레리 캔너 의장 역시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 측이 밝혔고 아울러 보잉 상용 항공기 부분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 역시 자리를 스탠포드 포프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초를 기점으로 세계 항공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던 보잉은 경쟁사인 유럽의 에어버스에 추월당했는데요. 보잉기의 인도 물량은 지난 2021년에 340대, 22년에는 480대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609대, 666대를 판매했으며 지난해 보잉의 신형 비행기 주문 대수는 1,456대, 에어버스는 2,319대로 보잉보다 약 1.6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106.7이며 이어 연방 상무부의 2월 내구재 주문, S&P 케이스 진로의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연방주택청의 2월 전미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 매코미 캔 컴퍼니, TD 시넥스 코프, GFS 홀딩스, 게임스톱, 컨센트릭스 코프,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엔시노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앞으로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기술주의 약세에 나스닥이 휘청거렸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급등 여파에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4% 내린 273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낙폭을 만회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10포인트 정도 밀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면서 2750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빨간불 켰습니다. 1%대 뚜렷한 강세였고요. 9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상승 출발했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고점 916선이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 횡보하다가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은 0.21%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지수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던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크게 팔았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2,908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43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흘 만에 매도 포지션이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3,306억 원 홀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1,97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21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2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쏠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먼저 바이오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종목 안에서도 그 섹터 안에서도 주목받는 종목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삼천당제약과 HLB생명과학이 각각 코스닥 시가총액 11위와 12위에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HLB그룹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HLB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이슈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HLB가 HLB테라퓨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먼저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HLB는 6%대 강세를 보였고요. HLB테라퓨틱스는 17%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외에도 HLB글로벌이나 HLB생명과학의 경우에는 각각 20% 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모두 써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이번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일보세나시립의 아시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교모세포종의 임상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용기기 관련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로는 이제 비올과 윈텍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올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도 진출을 하면서 중국이 32조 규모의 미용 의료 시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32조 원 규모인 만큼 이 비올의 실펌 X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 비올의 경우에는 어제장 10% 오르면서 1,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윈텍의 경우에는 9%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옵투스 제약과 삼천당 제약 관련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어제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점 계약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이 황반변성 치료제의 유럽 9개국에 독점 판매한다라는 소식에 이 두 종목이 어제장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바이오톡스텍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리바이오가 먹는 치매약을 중국 제약사와 독점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리바이오와 바이오톡스텍은 함께 치매약을 만든 업체인데요. 바이오톡스텍 14.81% 오르며 종가는 6,900원이었습니다. 네,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모멘텀도 하나 있는데요.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하고요. 뉴욕에서 미팅을 40건 정도 하면서 해외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저 PBR 쪽의 수급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한 모습입니다. 특히 LNF 관련해서 양극재 쪽 호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SK온과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년간 13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인 만큼 또 큰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럽 셀업체가 양극재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데 다만 어제장에서 LNF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0.11% 오르면서 18만 6,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그 온기가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5%, 에코프로가 2.23% 정도 오르면서 뚜렷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리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탄산 리튬의 가격이 3달 만에 100위안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108위안, 109위안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리튬 재고가 감소되면서 공급난이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중앙첨단 소재 23% 강세 보이면서 5,7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주 보겠습니다. 네, EU가 러시아산 곡물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유럽 27개국에 수입되는 이 러시아산, 벨라루스산 곡물에 관세 50%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현재는 관세가 없거나 1%에서 6% 정도 굉장히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면 사실상 수입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관련된 농민 시위나 또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풀이가 되고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한일 사료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6% 오르면서 종가는 5,880원이었고요. 외에도 미래생명자원은 13%, 한탑은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곡물주의 경우에는 사료와도 함께 엮여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사료 관련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8,89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했다라는 소식도 이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